안녕하십니까. 아메거사 출두의 양지혜입니다. 상품의 질과 더불어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업,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란 말은 말 그대로 수수께끼 손님으로 가장하여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모니터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 직원의 태도, 상품의 질, 청결도 등을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질적 조사 방법입니다. 저희 아메거사 출두에서는 직접 미스터리 쇼퍼가 되어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곳의 서비스나 품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열심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 이화여대 교수이며 한국마케팅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박정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교수님, 우선 고객 만족도 조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고객 만족도 조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어렵게 들리지만 예전부터 경영의 슬로건이었던 손님은 왕이다 또는 고객 제일주의의 발상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고객 니즈의 충족도가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갖고 싶다고 욕망을 느끼고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해 본 결과 기대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j.a. 굿만은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하여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과 많은 기관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측면이 아니라 고객 측면에서 고객이 기업을 평가한다는 고객 지향성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도입이 되어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 경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인 KCSI 조사입니다. 1992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23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100여 개 산업의 350여 개 기업을 고객 만족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각 기업의 노력이 매년 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NCSI 조사이고요. 이 NCSI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기업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과 국가의 품질 경쟁력을 관리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암행어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 활용하는 PCSI 조사입니다. 이 PCSI 조사는 공공부문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현장 실천형 모델로 정착이 되었고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 모델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의 체계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기업, 중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중점적으로 또 봐야 할 점이 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자체의 품질을 나타내는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입니다. 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은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익성입니다. 편익성은 해당 기관의 서비스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가치의 정도와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의 보유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체계의 전문성, 필요 기술의 보유 수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도를 나타내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창의적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 활동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 수단으로부터 느끼는 품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3가지 구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절차의 수준을 의미하며 절차 또는 구비 서류의 적정성 및 간편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의사소통의 명확성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원성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 및 서비스 사후 관리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접근 용이성, 안내물 등의 비치 여부, 최신 자료의 갱신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서적 태도 및 행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친근감, 배려하는 정도,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름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성인데요.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쾌적하고 청결한 정도입니다. 환기, 온도, 소음, 청소 상태의 청결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편리성입니다.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편리한 정도를 뜻하고요. 물적 시설의 이용 편리성,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 안내 표지 구비 정도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서비스 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시설의 아름답고 단정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간 배치 및 구성의 적절성, 직원의 단정한 용모, 건물 시설의 아름다움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의 공공 측면에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품질 요인도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렴성, 업무 처리의 투명성, 도덕성 및 공정성의 정도를 뜻하고요. 업무 처리가 얼마나 투명하냐, 기관의 도덕성, 기관의 윤리적 행동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인은 공익성입니다.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국가 발전의 기여도,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인은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사회 환원과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 소외계층 보호 노력, 이익의 사회 환원 노력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박물관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박물관, 서울에 있는 박물관이 몇 네. 개이고 이게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에는 현재 17개의 국립박물관과 그리고 14개의 서울 국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 국립박물관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경찰박물관, 국립서울과학관 등이 있고요. 네. 14개의 공립박물관으로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수도박물관, 그리고 전쟁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대표적인 국립박물관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게 사립박물관으로서 50여 네. 개 넘는 사립박물관도 있다는 점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요, 국립박물관이죠. 서울역사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살 서울이 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왜 서울을 서울이라고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고요. 저도 이제 몰랐던 그런 그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이 서울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박물관이었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시민이라면 꼭 한번 들려봐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용되고 있는 공간, 서울역사박물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얼만큼 만족도를 주는지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VCR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야외에 들어가기 전에 야외에 네. 전시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광화문에 이런 그 건물 목재 건물들을 이렇게 좀 네. 전시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전시품이었습니다. 네. 네. 서울역사박물관은 저렇게 야외 전시관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실내 전시관이 각 테마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입구고요. 굉장히 좀 큰 규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경희궁 옆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어서 경희궁도 같이 함께 보면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시되는 그렇죠? 예, 안내물들. 안내물들이 예.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안내물들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의 지원성에 해당되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료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네. 안내물들은 여러 곳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들이 최신 자료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의 지원성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7시 정도, 한 6시 네.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네. 그래서 낮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네. 견학을 오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나. 네,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좀 사람이 없어서 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살펴보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금방 이제 그 직원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일어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자세하게 상냥하게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의 이제 공감성이 네.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뮤지엄 그 박물관에 그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거기는 네. 문은 닫은 것 같았고요. 네. 뒷부분에 이제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홈페이지에 고객들의 이제 소리함으로써 이렇게 불평을 해놓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공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네. 네, 이렇게 점심 먹을 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이 붐빌 때는 네. 저것도 굉장히 작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이제 이 공공시설 등에
휴식 공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게 되었냐 하면 네.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정도 있으면 정말 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을 가면 박물관이나 이런 공공시설 등에 네. 아주 많은 그런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도 차츰 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네. 이런 공공시설에 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이 지방선거를 맞아서 선거에 대한 전시도 있었습니다. 네. 뭐 지방선거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대통령의 그런 선거의 지난 모습이나 선거 방법, 뭐 네. 선거 최초의 투표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시가 네. 작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또 그 부분도 이게 잘 보시면 네. 또 학생들과 네, 어르신들도 좀 유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이제 단체로 네. 학교에서 관람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주말은 가족 단위로 이제 이 뭔가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역사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네. 사실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많이 안 계셔서 안내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아무리 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시간이라도 하더라도 좀 안내 장소에 안내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또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안내를 받을 텐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전시를 봐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 멋대로 그냥 들어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편리성하고 관련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냐, 그리고 이제 담당자, 그러니까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을 얼마나 접촉하기가 용이하냐, 네. 뭐 설명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이 서비스를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할 때 좀 편리성이라고 하는 걸 높여서, 그죠? 그래서 소비자 이 방문객들이 좀 더 이제 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편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는 곳인가 보죠? 예, 그래서 이게 2009년도 때 만들어졌대요. 네. 그래서 2009년 그 지도 모습 그대로 네.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또 안내하시는 분이 다가오셔서 네. 집 찾으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 논현동이 어디냐고 하니까 네. 논현역이 이렇게 있다고 또 이렇게 표시를 네. 해주시면서 예. 같이 함께 찾아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이 이제 편리성도 중요하고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의 대응성 그리고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정말 그 이 고객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래도 고객이 있으면 그렇죠. 저렇게 이제 한 명의 고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뭐 그 그런 걸 모습도 좋아 보여드리는 게, 보이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공공기관의 공익성이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거겠죠. 네. 사실 혼자 이렇게 있어서 예.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추천도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선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게 맨 끝에 보는 거예요, 사실. 아. 네, 이게 예. 1존, 2존 이렇게 해서 돌고 맨 끝에 함께 보는 곳인데 제가 바로 그냥 들어오자마자 있는 곳을 또 어두운 컴컴하니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네. 들어가 봤는데 네. 순서대로 밟고 오시라고 예. 네, 말씀을 듣고 네. 순서를 지키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울이 우리나라의 이제 첫 수도로서 시작된 그 이제 조선 시대 초기 모습부터 이렇게 해서 쭉 보셨나요? 네.
서울은 600년 동안 조선의 수도였잖아요. 네. 네, 이제 조선의 수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서울의 발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서울의 네.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좀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네. 좀 전시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린 학생들이 오면 굉장히 유익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네,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의 혁신성이죠. 그러니까 네,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박물관 하면 그냥 전시만 하고 많은 경향이 있는데 네,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오감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항상 이 고객에게 다양한 그런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의 혁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양이죠. 서울의 옛 이름이 한양인데 한양의 이런 건설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충분히 뭐 어른들도 네, 뭐 알 수 있게끔 쉽게 네. 요즘 아이들이 커요. 똑똑하죠. 네. 아니요, 키가 아, 크다고요. 키가 커서 그래서 제가 뭐 잘못 이해했네요. 예, 네. 아이들 눈높이라고 하는 아, 네, 게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양재 아나운서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네. 어른들하고 크죠. 이제 똑같다는 네, 네.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발육이 네. 좋아서 네. 네,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예, 보시면 조선시대 때 이렇게 돌을 큰 돌이나 뭐 큰 물건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 사용되었던 네, 네, 기계죠. 도구죠, 도구. 네, 예, 도구죠. 네, 도구가 이렇게 있어서 직접 움직일 수 있게끔, 예. 네, 직접 예, 이렇게 지중기 같은 예, 뭐 그런 예, 거겠죠. 예. 예, 직접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발명한 네, 것도 이제 그런 그쵸. 무거운 것을 예, 들어올리는. 지중계인데 그 지중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제가 찾아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양의 모습 좀 어둡긴 하죠. 좀 네. 자세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양의 모습 그리고 뭐 북촌, 남촌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양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임금이 사셨던 그 네. 궁궐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양에는 크게 이제 사대문이 있죠. 네. 그 사대문 내에서 이제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이 장소, 뭐 북촌, 남촌, 그리고 이제 선비들이 살았던 곳, 고관 대작들이 살았던 곳, 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살았던 곳, 뭐 그런 곳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아마 전시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고 네. 그리고 이제 분단이 되면서 점점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남쪽이 이제 개발이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강남 쪽에서 네. 신흥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강남 쪽에 많이 사시죠. 네. 교수님도 강남에 사시잖아요. 네, 양재 아나운서도 강남에. 아, 네.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네. 보시면 전시 내용이 굉장히 네. 알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화면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혼자 듣기에는 좋았지만 많은 네. 사람들이 붐빌 때는 이렇게 헤드폰을, 이어폰, 네, 헤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혼자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없었군요. 네, 없었어요. 네. 네. 이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에서는 편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적절하냐, 그리고 어떤 혜택과 가치를 제공해 주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알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편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굉장히 작게 이렇게 한눈에 보는 미니어처죠. 네.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네. 진짜 조선시대가 사실 뭐 몇백 년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네, 너무 신기했고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구경을 네.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여성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일이 다 왜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때만 해도 굉장히 그렇죠. 여성분들이 또 힘들게 사셨잖아요. 네. 네.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할머니의 어머니나 할머니는 더 힘들게 사셨다는 느낌이 전해지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여기 모형이 있는데요. 네. 진짜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도 이제 이 편익성 부분에서 다양한 적절한 내용을 아주 좋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이제 혁신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되겠죠. 단순하게 그림이나 화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모형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네. 사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요즘은 이 입체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혁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 평면적인 것,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 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만져보고 뭐 느낌을 알 수 있게끔 좀 입체적으로 구성해 놓은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남촌, 고고한 네. 선비들의 마을 남촌. 네, 굉장히 뭐 못 살았던 네, 네, 그런 관료들이 있었지만은 네. 또 청빈하고 그렇죠. 네, 그랬던 분들이 또 남촌에 네. 많이 사셨다고 합니다. 네. 북촌은 이제 아주 그 고관 대장이나 네. 부자들이 이제 살았던 곳이고 남촌은 이제 여기도 이제 한양의 기반 남촌 이렇게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서민들과 그리고 이제 선비들 네. 청렴결백하게 이렇게 학문을 닦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죠. 어느 시대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사람 사는 모양은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네, 어느 시대 때나 뭐 다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뭔가 열심히 여기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음, 가서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해서 네. 이게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대한 예, 정보를 획득하는 예, 뭐 맞추고 그렇죠. 그 점수를 더 주고 네. 이게 간 주사위로 해가지고 룰렛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기는 이 쾌적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 쾌적하게 청소 상태나 어떤 온도 그리고 환기 상태. 중간중간에 뭐 먼지나 이런 것들 좀 있었지만은 네. 뭐 나름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소화기가 비상구 뭐 이런 것들이 예, 비상구는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 네. 찾기도 조금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데 소화기는 곳곳에 크게 눈에 띄게 보여 있었고 소화기의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이게 앞에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서 네. 저게 소화기인가 싶을 정도로 네. 크게 있더라고요. 네. 그 모습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소화기가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큰 소화기가 있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암행의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곳을 갔다 왔죠. 네. 그래서 터미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기차역 뭐 그쵸. 그런 데도 갔다 왔고 뭐 이런 다양한 공공 장소를 다녀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정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뭔가 좀 조용한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 불 사고가 네.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터미널에서도 저기 사고가 났고 예.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정말 참사 수준의 네. 또 화재 사고가 났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도 났고 이 주차장 공간에서도 이제 화재 사고가 났죠.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터미널을 방송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그 소화기의 비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 작동되는지 네, 그런 그게 또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뭐 대피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훈련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또 작동이 되지 않으면 정말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사용을 할 줄 안다 한들. 그래서 정말 그런 시설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게 네.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뭐 제가 사실 이렇게 나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이 났을 때나 사용이 되는 거니까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르게 체크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된다 안 되는데 된다고도 이렇게 적혀 네. 있어서 사실 그게 네. 이게 화재가 네.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명심하시고 네.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자, 또 이쪽에, 다른 존에 네. 왔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요. 네. 사실 저기서 2층에 올라갈지 제가 2존, 3존으로 갈지 또 네. 헷갈렸어요. 그래서 안내 표지가 잘 안 돼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 안내 표지 구비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의 편리성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느냐 네. 뭐 그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뭐 이 저녁이긴 하고 화면이 좀 뭐 그렇게 밝지 못해서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이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 상품은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상품이 담겨져 있는 전체적인 환경이 뭔가 네.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최초의 이화학당이죠. 네. 또 교수님이 계신 이화여대 이화학당의 모습도 이렇게 볼 네. 수 있었고 또 사실 신문물을 접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시절에는 맞습니다. 예. 또 이 사람들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정말 이게 처음 외국인 봤을 때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정말 저 시대만 해도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걸 스클랜턴 여사가 이렇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외국 상인들, 뭐 선교사들,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역을 시작한 시기가 이제 18세기 후기부터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이어져 온 거고요. 네.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부분은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건국을 하면서 이전에 개성이나 평양 이쪽에 네. 몰려 있던 그런 그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달된 도시가 이제 한강 이남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경복궁이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대문이라고 하는 걸 형성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서울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가디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서울이 이제 발달해서 근대로 넘어오기 전에 네. 어떤 그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그때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환구단인데요. 네. 이 조형물의 모습이 있었고 또 3D로 볼 수 있게끔 네. 또 앞에 설치가 돼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다각도로 느낄 수 있었던 네. 또 설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의 편익성과 혁신성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좀 이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완성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직원들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성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지를
평가를 해봐야 안내해 되겠죠.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상설로 안내되시는 분은 낮 시간대밖에 없었습니다. 네. 2시, 3시 이렇게 낮 시간대밖에 없었고 저녁 시간에 가니까 안내를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2주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지 네. 또 이렇게 선생님 지도 아래 이렇게 견학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요. 네. 또 모던 보이즈가 있었던 네, 일제 침략기를 넘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암흑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일제 침략이 있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나라를 뺏긴 그런 국민으로서 정말 어떤 비참함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런 현대적인 문화라든지 뭐 영화 지금 잠깐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유입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네. 이제 정말 그 독립투사 분들, 그렇게 이제 또 일반 백성들 그 3.1 운동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네, 김구 네.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네. 또 보이고요. 미군이 들어와서 정부 네. 수립하는 모습. 임시 정부에서 예. 이제 정부로 이제 그러니까 이 중국 상해에 있던 임시 정부가 이제 네. 들어와서 미 군정과 함께 이제 정부 수립을 하게 되죠. 네. 예. 이런 모습도 또 사진에 담아 있으니까 네. 굉장히 다가오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네. 또 더 그게 또 영상이었으면 또 훨씬 더 많이 다가왔을 네. 건데 또 사진으로나마 이게 또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였고 이제 거의 현대로 들어와서 네. 이제 서울이 발전하는 모습이 네. 또 눈에 띄잖아요. 사실 전쟁이 있었고 네. 거의 전쟁 고아들과 거의 잿더미의 서울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또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많은 미국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네.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신의 아버지 혹은 뭐 삼촌 뭐 이런 분들이 한국 전쟁에 전쟁에. 참여했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을 초대해서 네. 우리 이 광복절이나 네. 뭐 그런 아니면 현충일 이제 곧 오죠. 네. 뭐 그런 때 이제 그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 지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사실 어머니 세대 뭐 또 할머니 네. 할아버지 세대 저희가 겪는 세대 네. 다 너무 다른 모습이니까 그렇죠. 네 다른 모습 다른 환경 속에 살아서 서로를 이해하려면 좀 이런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도 네.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 저 기준으로 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정말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6.25까지 정말 고난을 당하셨던 그러니까 어렵게 사셨던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6.25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정말 네.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북한보다도 가난했습니다. 네. 예, 그런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아버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에도 이제 넘어왔는데 우리 세대는 그 이 발전된 것들을 이제 지키고 네. 그걸 또 이제 우리 양지혜 아나운서 세대로 넘겨주는 예,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피맛골 이래서 네. 또 서민들이 많이 찾는 술집이죠. 이것을 네. 고스란히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짠가 진짜 이게 네. 뭐 파나 이래서 갔는데 네.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그대로 네. 고스란히 그 네. 모습에서 굉장히 좀 재밌게 네. 또 관람을 했고요. 예. 또 80년대로 넘어와서 네. 80년대의 가정의 모습. 네. 사실 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신혼일 때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 모습들이 조금 있어서 예.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예. 옛날 집의 구조, 네. 뭐 가구 뭐 이런 것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전시가 돼 있어서 정말 가정집에 온 것처럼 네. 밑에 바닥도 나무 바닥에다 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네. 사실 그 중요한 부분이 그 의식주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거 형태의 뭐 거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생활의 모습이겠죠. 네. 너무 신기해서 또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네. 그 물품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다 좀 기부를 받아서 네. 전시를 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가니까 기부 받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버리시지 마시고 네. 그게 다 역사입니다. 라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을 우리가 서비스 상품을 이 박물관 측에서도 만들지만 네.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곳을 쭉 보고 이제 마지막 제가 처음에 찾았던 그곳이 사실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예.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시민과 고객과 이 직원분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네. 있어서 또 당황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네. 뭐 영어로 해설이 되냐, 네. 뭐 아이들이 뭐 언제 예약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네. 또 굉장히 또 친절하게, 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또 네. 불을 켜고 봤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의 공감성이죠. 예.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네. 예, 단체로 오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냐, 네. 안내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는데 뭐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치원 교사로 뭐 생각했을 네, 수도 그런 있겠네요. 네, 또 그런 컨셉으로 가가지고 네. 네, 단체로 한 15명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식으로 네. 물어봤습니다. 근데 좀 사실 용모가 깨끗하진 않으셨어요. 네. 예, 굉장히 뭐 정장에 뭐 이렇게 네. 단정한 느낌은 아니셨는데 네.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또 그 부분은 네. 조금 아쉬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를 평가하는 것하고 직원의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는 공감성, 그러니까 전달 품질 요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직원의 단정한 용모는 환경 품질 요인의 신미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른 항목별로 이렇게 측정을 네. 할 때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손님이 저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붐비는 시간대에 와서 네. 좀 고객들이 또 어떻게 불만을 갖고 있고 또 네. 어떻게 이게 대처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물관은 좀 이게 현장 학습으로 많이 가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문화회관을 생각을 해서 네. 좀 저녁 시간대도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고 네. 잘못 판단되었다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역사박물관은 이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7시 이후에는 네. 잘 가기가 어렵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저곳은 야외 그 전시관도 있어서 네. 낮에 가서 봐야 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경희궁이 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포토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강남대로에 이게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딱 가니까 옷이 막 달라지면서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저분이 양지혜 아나운서인가요? 안경을 쓰고 네.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네.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선택을 해서 뭐 네. 뒷배경도 선택이 되고요, 의상도 네. 선택이 되고 네. 좀 재밌게 네. 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최첨단 네.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의 혁신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신났죠 아주. 네.
옆에 직원분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네. 제가 막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찍는군요. 네. 네. 말도 안 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옛날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네, 함께. 네. 예. 그게 좀 정확도는 떨어져서 만족감은 좀 낮았지만 네. 그래도 뭐 재미로 네. 한번 해보시면 근데 저는 뭐 혼자 가서 사실 뭐 붐비지도 않은 시간에 가서 이렇게 찍었지만 좀 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게 한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하면 우리 어른 입장에서 뭐 정말 정확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미겠죠. 재미. 네. 재미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네. 설치된 그런 그 기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 곳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네. 3층에 있는 상설 전시장밖에 돌지 않아서 네. 좀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네. 주말에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서울 역사박물관을 방문해서 좀 짧은 시간에 이 상설 전시관을 돌았는데요. 교수님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서울 역사박물관은 정말 그 많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서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교육 기관입니다. 네. 교육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 기관은 아니고 교육 장소라고 할 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 그리고 전달 품질 요인, 환경 품질 요인, 그리고 사회 품질 요인이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 각 공공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이 가장 뛰어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 내용들이 아주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정확성이나 완성도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괜찮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단순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아니고 정말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전시 기법을 통해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왜 그 포토존 네. 그 기계처럼 혁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은 5점 척도로 평가를 했을 때 4.5점까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이 가장 좋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과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내물들이 비치가 잘 되어 있고 최신 자료가 갱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원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공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냐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많은 그런 그 대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최상의 점수는 아니고요. 5점 점수에 있어서 4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도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는 가장 나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결하고 쾌적하고 뭐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좀 뭔가 이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환기 상태라든지 좀 이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쾌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퍼펙트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편리성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지혜 아나운서가
안내 표지가 없어서 참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은 나쁜 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또 나름 또 그런 시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은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직원의 단정한 용모라고 하는 측면이 약간 좀 부족했고요. 네. 공간 배치나 구성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은 복잡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은 3.5점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품질 요인은 우리가 이제 아까 공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기관 자체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내용을 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품질 요인은 전반적으로 4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서비스 만족도라고 하는 걸 보면 서울 역사박물관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고요.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불평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주차장 가격적인 문의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휴게실의 이런 부족.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점심 먹을 공간이 없었다라는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갔을 때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론방송 암행어사 출두, 오늘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서비스 실태를 돌아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암행어사 출두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서비스를 낱낱이 파악해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암행어사 출두였습니다.